여러분, 정말 친한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. 어떻게 해야 될까 검색을 하기 시작해요.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을 때의 대처 방법. 여러분 안녕하세요, 돈테크만입니다. 여러분, 정말 친한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. 얼마나 난감한 상황입니까? 안 빌려주기에는 의리가 상할 것 같고, 빌려주자니 내 돈이 불안하고, 안 빌려주기도 그렇고 빌려주기도 그렇고. 원래 돈 관계라는 게 그렇거든요. 뭔가 얘랑 나랑 정말 오늘까지 친구인데 내가 오늘 돈을 빌려주면 내일부터 친구가 아닌 것 같아. 왜? 채권 채무 관계가 옆에 있어서 그렇습니다. 근데 이 친구는 내 정말 친한 친구야. 내가 군대 가 있을 때 어머니 아프시니까는 우리 어머니 데리고 막 병원도 가고 내 여동생도 챙겨주고 뭐 먹을 거 사다 나르고 면회 오고 이런 놈이 없어. 이 정말 친한 이 친구가 뜬곳이 한 2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여러분한테 얘기를 합니다. 근데 이 친구가 2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을 그 타이밍에 세상에 내가 어제 2천만 원 적금이 딱 만기가 된 거예요. 이게 하늘의 운명인가? 운명의 장난인가? 그냥 장난 같아. 내 마음은 빌려주려고 막 말은 하지만 머리에서 이제는 거부를 하는 거지. 혹여나 내 돈이 잘못될까봐. 왜냐면 이 친구와의 우정은 지키고 싶지만 내 돈도 내 친구만큼 소중하거든. 이 친구는요, 이때부터 검색을 하기 시작해요.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을 때의 대처 방법. 녹색창에다 검색을 하고 유튜브에다 검색을 하고 첫 번째로 딱 나오는 게 있습니다. 차용증을 써라. 차용증을 알아보니까 이거는 내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다라는 것밖에 증명할 수가 없는 거야. 그러면은 이 친구가 잘못했을 때 나는 이 차용증을 들고 법원도 가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뭔가 복잡해. 근데 이 차용증을 쓰는 게 결국은 의미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이 친구는 또다시 검색을 합니다. 주변에 물어보고. 그러니까 옆에서는 이제는 뭐라 그래? 나 공증받아. 공증받으면 깔끔해. 공증이라는 걸 또 알아보니까요, 내가 2천만 원을 빌려줬기 때문에 2천만 원에 대한 채권 채무 관계가 형성도 되고 내가 이 친구한테 어떤 재산에 대해서 강제성도 생기는데, 그런데 보니까 말이지 강제성만 있는 거야. 뭔가 내 돈을 지킬 수는 없다라는 판단을 하게 돼요. 어떻게? 우리는 주변에 정보가 많잖아. 확인을 해보니 공증도 괜찮은 방법이기는 한데 이 친구의 재산이나 어떤 통장, 부동산 등의 압류, 혹시 뭐 경매 절차는 진행을 해도 이 돈이 나한테 정확하게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미지수인 거야. 이러던 중 이 친구가 고민에 빠집니다. 어떻게 해야 될까? 다른 방법을 찾고 있어요. 열심히 찾다가 누군가 이런 말을 듭니다. 야, 땡땡 그 친구 그 아파트 하나 있는 것 같은데 확인해봐. 이 친구가 검색을 합니다. 그러다가 등기부 등본이라는 걸 알게 돼요. 이 친구 집에 있는 주소를 등기부 등본을 열람을 합니다. 열람을 하니까 어떻게? 땡땡땡으로 소유자가 내 친구 앞으로 돼 있는 게 맞아. 아파트가 3억에 매매도 된 거야. 그러고 자세히 보는데 근저당 설정이라는 게 있네. 번호가 1번이야. 땡땡땡 은행에서 2억 1천만 원의 근저당 설정권이 있어요. 요거는 이 친구가 3억 원의 아파트를 살 때 이 땡땡땡 은행에서 2억 1천만 원을 빌렸구나. 여기까지 확인을 한 친구는요, 이걸 가지고 내 돈을 어떻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게 됩니다.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? 이 친구는 근저당 설정에서 조금 더 알아보게 돼요. 근저당 설정이라는 개념을 조금 더 알아보니까 근저당 설정은 어떠한 부동산에 있어서 내 권리를 행사하는 거구나. 이 아파트가 혹여나 경매가 넘어가거나 부득이하게 매도를 할 경우에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는 지킬 수 있는 겁니다. 어떤 말이냐면 3억의 아파트를 매도하게 되더라도 1번에 설정에 걸려있는 그 금액만큼은 지불을 해야 우리가 설정을 풀면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게 됩니다. 이게 결국 뭐냐면요, 내 친구 아파트에 땡땡 은행에서 2억 1천만 원에 대한 1번 순위의 설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는 자기 게 아니야. 자기 거는 30%밖에 안 돼. 결국은 이 돈을 팔더라도 은행에 이 돈을 갚아야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. 자, 그러면 이 친구는 또 고민을 하죠. 이 순위에 자기가 2천만 원을 빌려주니 설정을 걸면 안전할까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을 해요. 그래서 친구는 조사라는 걸 하게 됩니다. 근처 공인중개사를 막 찾아가요.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막 찾아가니까 이 아파트가 실제로 얼마의 거래가 되는지, 3억이 맞는지, 그리고 혹여나 내 친구가 잘못돼서 이 아파트가 경매가 넘어갔을 때 얼마의 경매가 되는지 정보를 다양하게 열람을 하고 확인을 합니다. 그러고 나서 보니까 최근 3년 동안 경매 이력을 보니 2억 8천만 원의 경매가 다 진행이 됩니다. 결국 3억짜리 아파트지만 경매를 넘어가게 되면 2억 8천만 원의 거래가 형성되어 있습니다. 이거 뭐 경락가라 그러는데, 아무튼 경매가 넘어가게 되니까 이 아파트는 2억 8천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된다. 부동산 가서 확인을 해보니 이 아파트가 향후 계속 오르고 있고 현재 시세가 3억 2천만 원이다. 결국 이 친구의 아파트 시세는 지금 3억 3천만 원이고 경매가 넘어갔을 때는 2억 8천만 원이라는 아주 단순한 사실을 알게 돼요. 이 친구가 이제 마지막으로 고민을 합니다. 이 친구가 잘못됐을 때 2억 8천만 원, 지금 시가는 3억 3천만 원, 땡땡 은행에서 2억 1천만 원에서 권리 행사를 하고 있으니 내가 이번 순위더라도 2천만 원에 대해서 설정을 하게 되면 경매를 넘어가던 이 친구가 아파트를 팔던 내 돈은 어떻게든 지켜지겠구나라는 생각까지 오게 됩니다. 이 친구는 여기까지 도달을 하자 뭔가 마음이 후련해져요.
내가 이 친구한테 2천만 원을 빌려주면서 아파트에 후순위로 내가 설정 잡는 게 결코 이 친구한테 불편하지 않다는 거를 알게 됩니다. 그래 놓고 2천만 원을 빌려주게 되죠. 2천만 원을 빌리면서 내 돈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내 친구한테 의리도 안 상하고 돈을 빌려줄 수 있게 돼서 뭔가 뿌듯합니다.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얘기를 하죠. 친구가 고맙다. 그리고 우리 그냥 표현합니까? 이자를 줍니다. 너가 쓸 돈 못 쓰고 나를 빌려주니 이자를 얼마 줄게. 이렇게 우리는 친구와의 금전거래가 형성이 되는 거죠. 친구가 돈을 빌려준다 그랬을 때 굉장히 고민할 게 많잖아요. 이 영상이요, 많은 내용이 있지만은 되게 요약을 한 겁니다. 바로 어떤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을 대략적으로만 우리가 간접 체험한 거예요. 이 아파트의 시세가 얼마인지, 경매가가 넘어갔을 때는 얼마인지, 그리고 세입자가 있는지 없는지, 이 친구가 현재 살고 있는지, 그리고 이 친구의 재산 목록을 더 알 수는 없지만은 이 부동산의 권리를 누가 갖고 있는지, 기타 등등 권리 분석이라는 게 되게 포괄적으로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가는 아닙니다. 그러나 이 정도까지는 우리 모두 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. 여러분,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이 친구가 어떤 형태에 대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이 정도까지 하나 싶지만은 내 돈은 소중합니다. 여러분들, 아파트가 아니어도 괜찮고 조그만 원룸이어도 괜찮고 장사를 하고 있으면 보증금도 괜찮고 차량이 있으면 차량도 괜찮습니다. 어떠한 금전거래에 있어가지고는 제일 첫 번째는 내 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채권 확보가 우선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 간의 돈거래에 있어서도 정말 만원, 2만원, 10만원도 소중하지만 큰 금액이 오고 갈 때는 꼭 권리 분석을 통해서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기를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들 사시면서 돈관계 때문에 얽힌 사연들 밑에 메일로 보내주시면요, 저희가 요거를 컨텐츠를 제작을 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솔로몬을 진행하니까요, 많은 사연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